여러분, 밝은 거울에 과연 먼지가 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심오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중국 선불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 인물, 해능과 그의 혁명적인 사상을 담은 책 육조단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한 이야기죠. 스님 두 분이 깃발을 보고 저게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아니다. 깃발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 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해능이 딱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움직이는 건 바람도 깃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꿰뚫는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바깥 현상이 아니라 모든 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엄청난 통찰을 보여준 해능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식 높은 큰 스님이었을까요? 전혀요. 완벽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저 남쪽 변방 출신의 가난한 나무꾼이었고 글자조차 몰랐다고 해요. 그야말로 당시의 엘리트 사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선회의 역사를 뒤바꾸게 됐을까요? 바로 이 순간 때문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다가 우연히 어떤 손님이 읊는 금강경 한 구절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깨달음을 얻어버린 겁니다. 엄청나죠? 뭐 몇 년씩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의 직관적인 체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마침내 5대 조사인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홍인대사가 딱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떠보듯이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남쪽 오랑캐 출신인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다는 건가? 이때 해능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가진 부처의 본성에는 남과 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홍인은 바로 알아본 거죠. 아, 이 친구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드디어 역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홍인 대사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과제를 내줍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시, 즉 개송으로 지어서 제출해라. 말하자면 선의 미래를 건 일종의 오디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두 편의 시가 등장합니다. 먼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수제자 신수가 나섭니다. 그의 시는 이렇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딱 봐도 점진적인 수행, 노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글자도 모르는 해능이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내놓습니다. 들어보세요. 깨달음엔 본래 나무도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본래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와, 차원이 다르죠?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의 신수는 우리 마음을 먼지 낀 거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닦고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점수, 점진적 수행입니다. 근데 오른쪽의 해능은 뭐라 그러죠? 애초에 거울은 더러워진 적이 없다. 우리 마음은 본래 완벽하고 깨끗하다. 닦을 먼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홍인대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해능이었습니다. 신수의 시는 아직 깨달음의 문턱에 머물러 있다고 봤고 해능의 시에서 진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몰래 해능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법과 선종의 정통을 상징하는 그 가사를 비밀리에 넘겨주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홍인은 바로 직감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제자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해능에게 당장 남쪽으로 도망가서 몸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이 한밤중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이별이 결국 중국 선의 역사를 둘로 갈라놓는 거대한 분열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신수를 중심으로 한 북종선은 점진적 수행, 즉 점수를 내세웠고요. 해능의 남종선은 단박에 깨닫는 도노와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는 견성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럼 해능이 말한 도노, 단박의 깨달음이란 게 뭘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구름이 쫙 껴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서 구름이 싹 걷히고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태양이 확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성, 이건 진짜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나라는 몸 안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능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거꾸로라는 거죠. 저기 보이는 산, 강, 이 거대한 우주 전체가 사실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걸 담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해능 사상의 핵심은 바로 이 둘이 아니다. 즉, 불이 사상입니다. 예전에는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고 이걸 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혜, 해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단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근데 해능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등불처럼요. 등불 자체가 정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빛이 해인 거예요. 등불하고 빛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본래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치열했던 사상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역사는 변방의 글도 모르던 나무꾼 해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의 남종손이 결국 중국 선불교의 주류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한국, 중국, 일본의 거의 모든 선불교가 바로 이 해능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됐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거울인가요? 계속해서 뭔가를 닦아내야 하는 그런 먼지 낀 거울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닦아낼 먼지조차 없는 본래부터 밝은 거울인가요? 해능에 일으킨 혁명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시 한 구절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건 밖에서 뭔가를 가져오거나 내 안에 나쁜 걸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미 내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나의 본래 모습을 문득 단박에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해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